지난 6월 18일 서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제24기 GS 칼텍스페 프로기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GS 칼텍스 허세용 대표이사를 비롯 한국기원 김영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대회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린 신진서 구단과 준우승한 김지석 구단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두 선수는 트로피와 함께 각각 우승 상금 7천만 원, 준우승 상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두 번 다 좋은 선배들과 결승 줄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 결과도 좋아서 더 기뻤고요. 일단 작년에도 좀 GS 칼텍스 우승을 기점으로 좀 더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은데 올해도 GS 칼텍스 우승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4기 GS 칼텍스페 프로기전은 4강에 오른 2호승 사단이 돌풍을 일으키며 숱한 화제를 낳은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신진서 구단과 GS 칼텍스의 사나이 김지석 구단의 결승 맞대결이 성사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매 대국 모두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신진서 구단이 김지석 구단에게 승리하며 종합전적 3대 0으로 대회 2연패를 장식했습니다. 올해 신진서 구단의 GS 칼텍스페 우승은 국내 랭킹 1위를 되찾는 디딤돌이 됐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올해는 또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회장배 친선 바둑대회가 6월 18일 여의도 국회 사랑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맡고 있는 국회 기후회장배 친선 바둑대회는 국회의원들의 바둑 실력 향상과 친선 도모를 증진하기 위해 개최된 대회입니다. 바둑대회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회 시작을 알린 오재세 국회 기후회장을 비롯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기후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대회는 조은현 의원이 심판위원장을 맡았으며 최철한 구단, 문도원 3단 등 여러 프로기사가 지도기를 펼쳤습니다. 그 국회 들어가서는 여야가 싸우지만은 그 모임이 있을 때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아주 기회분들은 그 우위가 돈독하십니다.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갑조와 을조로 나뉘어 스위스 리그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 결과 김영권 의원이 을조에서, 최규성 전 의원이 갑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둑은 수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하고 여야를 떠나서 한중일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했으면 합니다. 김은지 선수가 2년 연속 아마추어 여자 바둑계의 최강자에 올랐습니다. 제44기 하림배 전국 아마 여자 국수전이 6월 15일과 16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아마 여자 국수전은 1974년 창설 이래 여성 바둑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국내 대표 아마추어 여자 대회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국 규모의 바둑 대회 가운데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60여 명이 참가해 여성 바둑의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의 기력과 참가 계층에 따라 국수부, 꿈나무부, 학생부, 일반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 최강자 그룹이 경쟁한 국수부 결승에서는 12세의 김은지 선수가 김희술 선수를 꺾고 우승, 제44대 아마 여자 국수에 올랐습니다. 김은지 선수는 전기대회 우승에 이어 2연패 달성으로 아마 여자 바둑계의 최강임을 재입증했습니다. 이번까지 두 번 연속 우승해서 너무 기뻐요. 초반에 상대가 무리해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연도에 입단하는 게 필요해요. 현재 김은지 선수는 입단 대회 때마다 영순위로 꼽히면서도 프로 데뷔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입상한 2위 김희슬, 3위 유주현, 4위 공희서 선수와 함께 제24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통합예선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여성 바둑 인구의 저변 확대와 유망주를 발굴해 여성 바둑 발전에 이바지해온 하림배 전국 아마 여자 국수전은 이틀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양유준 선수가 제6회 전라남도 국수 산맥 전국 청소년 바둑대회 최강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6월 15일에서 16일 이틀 동안 전남 순천시 한국바둑고에서 제6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전국 청소년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국수산맥 전국 청소년 바둑대회는 2014년 창설된 전라남도 국수산맥 바둑축제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폭넓은 참여와 바둑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개막식에는 전라남도 교육청 윤영숙 체육건강과 장학관, 한국바둑고 박경희 교장, 전라남도청 임성수 스포츠산업과장 등 대회 관계자가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축하했는데요. 전국 유일의 바둑 고등학교에서 제6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전국 청소년 바둑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 6개 부문 188명의 참가자와 학부모 100명 등 약 300명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 청소년 바둑 고수들이 자웅을 겨뤘습니다. 양유준 선수와 박신영 선수의 최강부 결승에서 양유준 선수가 흑 330수 2집 반승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편 대회 기간 중 행사장에서는 캐리커처, 룰렛 돌리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벌어지면서 대회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세계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형제 대결, 춘남배 우승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바둑의 양박,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에서 열리는 제12회 춘남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1998년 창설된 춘남배는 중국 주최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연제 세계대회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이 각각 5회씩 정상에 오르며 가장 많은 우승 횟수를 기록했는데요. 결승에 오른 박정환 구단과 박영훈 구단은 제3회 몽백합배 세계바둑 오픈전 결승 이후 1년 6개월 만에 세계대회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을 벌입니다. 결승 3번기로 우승컵의 향방이 갈라지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16강에서 중국 펑리야오 6단을, 8강에서 셰커 7단을 꺾었으며 4강에서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을 제압하고 이 대회 첫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대회 결승에서 중국의 탄샤오 구단에게 패한 박영훈 구단은 준우승 시드로 본선에 직행해 레인샤오, 구쯔하오, 당이페이 구단을 연파하며 2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랭킹을 비롯해 상대 전적 역시 17승 8패로 박정환 구단이 박영훈 구단에게 앞서지만 두 선수의 메이저 세계대회 경력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박정환 구단은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31회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출전을 포기하는 등 이번 결승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국 선수의 치열한 우승 대결, 제12회 춘남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결승 1국은 25일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 (2019) 한국여자바둑리그 6라운드에서 포항포스코케미칼, 인제하늘내린이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6월 17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2019 여자바둑리그 6라운드 1경기는 포항포스코케미칼과 서울부광약품이 맞붙었습니다. 4승 1패의 전적으로 단독 선두를 노리고 있는 포항포스코케미칼과 개막전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리그 초반 5연패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울부광약품은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국은 포항포스코케미칼의 조혜연 구단과 서울부광약품의 김신영 2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조혜연 구단이 상대 전적 2패로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대국 중반 우변과 상변 세력을 크게 구축한 조혜연 구단의 우위가 뚜렷했는데요. 상변의 침투에 중앙까지 흘러나온 백대마를 과격하게 몰다가 실패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김신영 2단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좌변의 마지막 큰 곳을 선점, 실리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계속 좋지 않았었는데 이건 갑자기 또 지금- 내렸었었네요. 조혜연 선수가 이거 뭐죠? 욕심이었나요? 잡힌 거 아닌가요? 지금 조혜연 선수 대착각 느낌이 나거든요. 네, 지금 이어서요. 네, 이술 다행입니다. 여기가 있네요. 네, 때려서 여기가 단수가 됩니다. 네, 원래는 여기가 단수 쳐서 잡히는 건데 예. 네, 이술을 봤습니다. 보고 있었던 네, 건가요? 보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집으로도 불리하지 않고 네. 흑의 선수, 그다음 이런 것을 단수 쳤을 때 여기 불어날 수 있는 거. 또 마지막 큰 자리를 갔네요. 대마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워낙 그 갈래를 잡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조혜연 선수 역시 이번 시즌도 잘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2019년 성적 5승 1패입니다. 매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혜연 구단은 1패 후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삼국은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강지수 초단과 서울 부강약품의 이도현 초단의 대결이었습니다. 묵묵하게 2주 전의 역할을 다하는 강지수 초단에 비해 여고 졸업반의 새내기 리거 이도현 초단은 매 경기마다 초반의 우세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도현 초단은 초반부터 압도적 승률을 찍으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마지막에 실수를 범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강지수 초단이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대비해 6승 9패를 기록했지만 올 시즌 4승 2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강지수 초단의 뒷심이 매 경기마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국 장고대국은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왕천식 5단과 서울 부강약품의 1주전 김채영 5단이 맞붙었습니다. 중국 여자바둑 랭킹 2위와 한국 여자바둑 랭킹 3위의 대결. 상대 전적, 올해 성적, 전력 분석에서 모두 왕천식 5단이 한 걸음씩 앞서 있지만 멘탈에선 김채영 5단이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하 일대를 벌이면서 중앙 백대마를 크게 잡는 과감한 바꿔치기로 종반까지 승세를 굳혀가던 김채영 5단. 종반 우하 쪽 백세력에 뛰어들어 타개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범해 역전패의 위기에 몰렸는데요. 김채영 5단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비세의 국면을 끈기 있게 견디면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수 선수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위험해요. 그거 안 봤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아닌데요? 지금 치중 가면은 이거 실수했습니다. 백이 단수를 쳐주는 게 아니죠. 이거 갑자기 흔들리네요. 네. 네, 지금 이건요 그냥 네. 나갔어야 됩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의 네. 표정에서 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쉽게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귀 다시 나가는 건 안 되나요? 지금 원래는 그냥 때렸으면 되거든요. 네. 그냥 때렸으면 여기서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을 두더라도 그때 찔러서. 네. 근데 수가 전혀 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 되거든요? 자, 여기를 끊었을 때 자, 안 받았으면 100의 승리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역시 바둑은 마지막에 실수하는 쪽에서 놓치게 됩니다. 김채영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채영 5단이 1주전의 존재감을 보여준 승부였습니다. 승리한 포항 포스코케미칼은 5승 1패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관록의 1주전 조혜연 9단이 팀을 이끌고 2주전 강지수 초단이 팀 전력을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리그에 출전한 8개 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 여자 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는 여수 거북선과 인제 하늘내린의 대결이었습니다. 연패 뒤의 3연승으로 중위권에 합류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제 하늘내린에 비해 여수 거북선은 순위 경쟁보다 1승이 간절한 상황인데요. 1주전 김다영 3단이 중국 1조 리그에 출전해 자리를 비운 상태라 이현욱 감독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이 곡은 인제 하늘내린의 정현우 초단과 여수 거북선의 이영주 3단의 대결이었는데요. 관록과 패기의 격돌. 두 선수가 지금까지 거둔 성적과 전력 분석을 비교하면 이영주 3단이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특급 용병 왕천식 5단을 꺾은 정현우 초단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신예의 패기가 선배의 관록을 넘어서는가 싶었지만 정현우 초단의 믿기 어려운 폭주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 흙도 괜찮나요? 이쪽을 젖히고 네. 젖히면 흙도 끊기네요. 여기가 단수가 선수니까 여기를 끊는 것은 백도 타이밍이 좀 애매한가요? 여기 단수 칠 때 또 받질 않나요? 네, 이렇게 단수를 쳐서. 근데 이렇게 타협이 되면은 이거는 백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는 좋지 못한데요. 이렇게 끊겨 있어야 뭔가 이곳에서 그래도 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끊기면은 여기서 한 집 나는 거는 어려운 거죠. 네, 불가능하죠. 네, 어쨌든 정현우 선수가 지금 대마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정현우 선수가 돌을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변 전투에서 승부가 갈렸죠. 흑이 좀 무리하게 침입을 했고요. 이영주 선수가 공격에 성공을 하면서 승부가 약간은 이르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국의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이영주 선수의 승리입니다. 3국은 인제 하늘내린의 1주전 김미리 4단과 여수 거북선의 김은선 5단의 대결이었습니다. 여자 리그 고참 간의 9번째 대결. 김미리 4단은 종반 한때 하변 100대마가 패에 걸리는 위기가 있었는데요. 중앙 100대마를 압박하던 김은선 5단의 느슨한 패감을 불청했습니다. 결국 김미리 4단은 패를 해소한 뒤 중앙 100대마의 형태를 무난하게 수습하면서 승리를 굳혀 승부를 1대1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1국은 인제 하늘내린의 송혜령 2단과 여수거북선의 김상인 초단의 대결이었습니다. 1대1의 상황에서 팀의 승리가 걸린 대국이었는데요. 매 순간이 승부처일 만큼 시종일관 치열한 대결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우하기 전투에서 김상인 초단이 대착각을 범했는데요. 정말 이 선수는 타협은 없다는 건가요? 근데 이건 뭐죠? 이으면?
젖히는 곳은 쌍립 쓰고 끊어서 백이 있는 게 선수고 이쪽을 먹여치고 젖히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를 두는 게 돼야 되는데 찝는 수가 있어요. 넘는 것은 끊어서 한 점을 때려내도 2점이 잡히네요. 김상인 선수가 다시 한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착각일까요? 이 선수가 승부 호흡이 굉장히 좋긴 한데 네. 그 중요한 순간에 네, 착각이 나오는 게 네, 이건 바둑이 끝났네요. 네, 표정에서도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술기 착각이 있었는데요. 네, 한 5수 이내에 돌을 거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바둑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대국이 종국이 됐습니다. 네, 장고대국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 하늘내린의 송혜령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송혜령 선수도 올 시즌 출발 성적이 좋습니다. 현재 4승 2패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송혜령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인제 하늘내린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팀의 든든한 2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6라운드 2경기는 인제 하늘내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또 한 번 승리를 추가한 인제 하늘내리는 4연승을 질주하며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선두를 추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자신감을 회복한 1주전 김미리 4단과 확실한 2주전 송혜령 2단의 상승세로 다음 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2019) 여자 바둑리그 6라운드 3경기는 부안 곰소소금과 서귀포 70리의 대결이었습니다. 서귀포 70리의 1, 2주전인 오정아 4단과 조승아 2단, 그리고 부안 곰소소금의 1주전 오유진 6단이 모두 중국 울조리그에 출전 중인 관계로 2경기만 치러졌는데요. 삼국은 서귀포 70리의 김수진 5단과 부안 곰소소금의 이유진 2단이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의 첫 대결이었는데요. 성적, 랭킹 등 모든 면에서 비슷하지만 입단 연도는 무려 15년 차로 그만큼 김수진 5단의 관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유진 2단이 우변 세력에 뛰어들어 무난한 타계의 자세를 갖추면서 우세가 확립되는가 싶었는데요. 김수진 5단이 날카로운 승부 호흡으로 백의 느슨한 행마에 요소요소를 찔러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이후는 김수진 5단의 빈틈없는 반면 운영이 돋보이는 진행이었습니다. 그곳 갑니다. 궁금했던 곳 물어보러 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 이유진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수진 선수가 궁금한 부분을 갔는데 네. 타이밍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이 백돌이 약한 상황에서 네.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여기 붙여서 이 하변 쪽에 백돌이 가일수를 했기 때문에요. 백은 이제 무조건 반발을 해야죠.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치반누수가 바로 세트로 나오게 되죠. 바로 막을 수가 없고요. 이유진 선수 여기 반발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분적으로도 너무 당했고 네. 계속해서 주도권은 흑이 잡아갑니다. 이렇게 두고
부병 쪽 여기까지 이렇게 차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곳을 막아서 단수 치는 것과 이곳 두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도 있고요. 끝내기에서 서로 작은 실수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김수진 선수가 이번 시즌 성적은 더 좋습니다. 3라운드부터 시작을 해서 1패로 시작을 했지만 4, 5, 6라운드 내리 승리를 거두면서 개인 전적은 3승 1패가 됐습니다. 네, 김수진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주 좋은 성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6라운드 3경기 서귀포 70리가 앞서 나갑니다. 일국은 부안 공소수금의 후지 사와리나 4단과 서귀포 70리의 김경은 초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잠재력을 갖추었으나 아직 어린 김경은 초단이 일본 여자 바둑 정상에서 검증된 후지 사와리나 4단을 맞이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관심사였는데요. 후지 사와리나 4단은 김경은 초단의 상변 흑 대마를 포획하면서 경기를 우세하게 이끌었습니다. 내 귀를 장악하고 중앙 타계로 승부를 건 김경은 초단도 최강으로 맞서며 만회를 노렸으나 형세를 뒤집는데 실패했습니다. 부안 공소소금의 승리로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되었는데요. 결국 두 팀의 승부는 2주 전의 격돌 서귀포 70리의 조승아 2단과 부안 공소소금의 허서연 초단의 대국으로 미뤄졌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기원 4층 본선 대국실에서 쏟게 됩니다. 2019 여자 바둑리그 6라운드 4경기에서는 서울 사이버오로와 서울 EDGC가 격돌했습니다. 신인 감독, 신생팀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서울 라이벌의 대결이었는데요. 이 경기 역시 최정 구단과 김혜민 구단이 중국 을조리그에 출전해 두 경기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곡은 서울 EDGC의 권주리 2단과 서울 사이버오로의 차주의 초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올 시즌 2승 1패를 올리고 있는 권주리 2단과 2승 3패 차주의 초단의 전력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상대 전적에서 차주의 초단이 1승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멘탈의 차주의 초단이 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패배했습니다. 3주 전 권주리 2단은 리그 개인 성적 3승 1패로 제목 이상을 해내며 서울 EDGC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1국 장고 대국은 서울 사이버오로의 강다정 2단과 서울 EDGC의 이민진 8단이 맞붙었습니다. 최정 구단의 부재로 사실상 팀을 이끌고 있는 강다정 2단의 차분함이 돋보인 대국이었는데요. 중반 한때 우변 101단이 위기에 몰리기도 했던 강다정 2단. 하지만 침착하게 타계한 이후 실리의 차이를 벌려나갔습니다. 이민진 8단이 끈끈하게 따라붙으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연이어 실수를 범했는데요. 결국 강다정 2단이 105집 반승으로 서울 사이버오로가 1승을 올렸습니다. 두 팀 모두 1승씩을 챙긴 가운데 서울 사이버오로의 장혜령 초단과 서울 EDGC의 김혜민 구단의 3국에서 승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선수들의 중국 을조리그 출전으로 6라운드 승부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포항포스코 케미칼과 서울 EDGC가 맞붙는 7라운드 1경기는 6월 24일 월요일 10시 바둑TV에서 생중계합니다. 바둑에 지면 괴로우시죠? 기력이 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둑을 처음 배우는 초급자용, 기본기가 중요한 중급자용, 프로의 깊이를 느끼고 싶은 고급자용, 실력에 맞는 맞춤형 광자, 컴퓨터에서도 모바일 폰에서도 볼 수 있는 만능 OTG USB에 담아 판매합니다. 구입 문의 010-5938-3831, 010-5938-3831,